2025년 10월 발트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뒤흔드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하이마스와 함께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최전방 국가입니다. 이들에게 다연장 로켓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런 에스토니아가 미군의 상징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그 하이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무기로 한국산 천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미국산 다음이 아닙니다. 미국산과 함께 운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스토니아는 자국의 생존을 한국의 기술에 걸었다는 뜻입니다. 성능과 신뢰도에서 미국산과 동급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간 유럽 대륙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후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K2 전차 1000대 도입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고, 루마니아는 무려 10조 원대 전차 사업의 최우선 후보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방산 전통의 명가를 제치고 말이죠. 도대체 유럽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유럽 국가들은 메이드 인 유럽을 버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담이 아닙니다. 철옹성이라 여겨졌던 유럽연합의 보호막을 정면으로 돌파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전극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날 이후 유럽 대륙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70년 넘게 평화를 누리며 방위비를 깎고 복지에 올인하던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당한다. 독일은 하룻밤새 1000억 유로, 약 148조 원의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했고, 폴란드는 GDP의 4%를 국방비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권장 기준이 2%인데 그 2배죠. 유럽 전체가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유럽연합 EU가 묘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죠.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2023년 EU 집행위원회는 바이 유러피언 정책을 공식화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030년까지 EU 회원국들이 구매하는 무기의 50% 이상은 반드시 유럽산이어야 한다. 역외 국가에서 무기를 사면 EU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건 사실상 보호무역 장벽이었습니다. 명백한 미국 견제이자 동시에 급부상하던 한국 방산 차단을 위한 조치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2022년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 공격기 48대를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무려 12조 원이 넘었죠.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왜 아시아 무기를 사는 거야? 프랑스의 르몽드는 폴란드의 쇼핑 중독이라고 비아냥댔고, 독일 언론들은 K방산은 폴란드에서 반짝하고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한 바이 유러피언 정책에는 노골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의 돈으로 유럽 밖 무기를 사면 그 돈은 EU가 보조해주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이건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이들은 EU 보조금 없이는 대규모 재무장이 불가능했거든요. 서방 언론들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K방산의 유럽 진출은 여기까지다. 폴란드 계약 하나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EU라는 철옹성은 아시아 무기 회사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2023년 말 분위기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도 유럽은 이제 글렀다는 비관론이 퍼졌죠. 그런데 2025년 7월 3일 폴란드 국방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추가 도입을 최종 확정한다. 계약 금액은 6.1억 달러, 약 8,400억 원. EU의 압박 씹었습니다. 바이 유러피언 정책 무시했습니다. 폴란드는 단호했습니다. EU가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럼 우리 돈으로 산다. K2 전차가 아니면 우리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 이건 단순한 2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부터 1차로 180대를 주문했고, 이번 2차 계약까지 합치면 총 360대,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0대입니다. 폴란드는 자국 기갑부대 전체를 K2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유럽 언론들은 당황했습니다. 폴란드가 미쳤나? EU 돈을 포기하고 한국 전차를 산다고? 하지만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6월 루마니아가 움직였습니다.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한다. 계약 금액은 약 1.3조 원. 루마니아 역사상 최근 7년 내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다.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유럽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나라죠. 그런 루마니아가 프랑스제 자주포, 독일제를 제치고 한국산 K9을 선택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루마니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걸 안 사느냐고요. 하지만 루마니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프랑스산은 언제 주실 건데요? 5년 뒤? 10년 뒤? 그때까지 러시아가 기다려줄까요?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루마니아에서 다시 한번 폭탄이 터졌습니다.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10조 원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이 사업의 최우선 후보로 K2 전차가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군 수뇌부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을 둘러보고 K2 전차의 생산 라인을 꼼꼼히 점검했죠. 그들이 요구한 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싶다. 기술도 이전해달라. 이건 이외의 바이 유러피언 정책을 정면으로 우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지만 루마니아에서 만들면 그건 유럽산 아니냐는 논리였죠. 그리고 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월 24일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선언했습니다. 미국산 하이마스와 함께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동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294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최전방 국가죠. 이들에게 다연장 로켓은 곧 생존입니다. 그런 에스토니아가 미국산 하이마스와 한국산 천무를 동급으로 취급한 겁니다. 성능과 신뢰도에서 미국산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유럽 국가들은 EU의 압박을 무릅쓰고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방산 전통의 명가를 제치고 심지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유럽은 K 방산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독일과 프랑스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 독일 정부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있다. 최고의 전차다. 맞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분명 명품입니다. 문제는 만들 수 있느냐였죠.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고작 50대 남짓.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500대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독일은 10년 뒤에 드릴게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러시아가 10년을 기다려줄까요? 그 사이 푸틴이 미안, 10년 뒤에 침공할게 라고 약속이라도 해줄까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의 자랑 카이사르 자주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성능을 입증한 무기죠. 하지만 프랑스의 생산 능력은 연간 30문이 고작이었습니다.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 미국의 오만이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확실히 좋습니다. 성능은 검증됐죠. 문제는 가격과 태도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무기 쓰고 싶으면 그냥 돈 내고 사. 만드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신경 꺼. 이게 미국의 태도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쌉니다. 하이마스 한 대 가격이 K1000무의 거의 2배 수준이죠.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2배. 그리고 기술은 절대 안 넘겨줌.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바로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비싸기만 하고 기술도 안 주는 미국산을 계속 사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한 가격에 기술까지 이전해주겠다는 한국산을 선택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뭐가 달랐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속도. 폴란드가 2022년 K2 전차 1차 물량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불과 2년 만에 84대가 폴란드 땅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96대도 2025년 안에 모두 인도될 예정이죠. 2년. 독일이 10년 뒤에 드릴게요 라고 할 때 한국은 2년 만에 84대를 실제로 인도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 유일한 나라였다. 우리는 더 이상 언젠가를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신뢰, 바로 이겁니다. 둘째, 현지화. 한국은 EU의 바이 유러피언 정책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완벽하게 우회했습니다. 유럽산을 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럽에 가서 만들겠습니다. 폴란드와는 현지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를 폴란드 땅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루마니아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죠. 루마니아에 공장을 짓겠습니다. 기술도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죠. 메이드 인 유럽 바이 코리아.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만 판 게 아니라 기술과 일자리를 함께 준 겁니다. EU가 바이 유러피언을 외칠수록 한국은 그럼 우리가 유럽 기업이 되겠다고 답한 거죠. 독일과 프랑스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절대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셋째, 가성비와 성능. K2 전차는 이미 전 세계에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호 시스템, 최신 화력 통제 장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검증된 신뢰성.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 80km, 미국 하이마스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가격은 절반입니다. 성능은 최고 수준, 가격은 합리적, 납기는 빠름,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2025년 10월 폴란드의 한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 빠른 납품, 합리적인 가격, 기술 이전, 그리고 신뢰. 독일은 약속만 했고 프랑스는 비싸기만 했고 미국은 오만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K방사는 유럽의 철옹성을 실력으로 뚫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그딴 건 성능과 신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K1 전차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수입하고 분해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연구하던 나라였습니다. K9 자주포를 개발할 때는 독일의 기술을 빌려와야 했죠. 우리는 따라하는 나라였습니다. 서구의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개량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폴란드는 자국의 기갑부대 전체를 K2 전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10조 원을 들여 K2를 도입하려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자국의 생존을 한국산 천무에 걸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안보가 이제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격자였던 나라가 이제는 표준이 됐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팔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탠더드입니다. 미국처럼 오만하지 않고 유럽처럼 느리지 않고 중국처럼 불신받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고 빠르게 움직이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 현재 유럽 대륙에서는 더 이상 K방산을 빼놓고 국방을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